변호사님, 네, 오늘은 따끈따끈한 최신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보증금 사기입니다. 네.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속였을 때 사기죄가 되는지입니다. 이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인데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1, 2심은 사기죄가 인정됐고 대법원은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사기죄니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네네. 임차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였다는 건가요? 자세히 어떤 사건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오피스텔이었고요. 전세금이 1억 2천을 임차인이 못 받아가지고 네. 아마 민사소송은 당연히 했을 것 같고 아, 근데 이제 임대인이 당장은 돈을 못 주는데 일부만 주면은 일부만 줄 테니까 비번을 일단 돌려달라. 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2천 중에 5천만 원만 먼저 주면 네. 내가 먼저 줄 테니까 비번을 일단 알려주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차인이 이걸 믿고 이제 비번을 알려준 거죠. 네. 근데 아마 나머지 7천만 원을 임대인 안 돌려준 거죠. 일반적이면 7천만 원에 대해서 민사소송만 하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형사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7천만 원을 돌려줄 테니까 비번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이제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변호사님,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뭐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네네. 하던데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기죄는 누군가를 이제 기망해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네. 핵심은 기망이에요. 기망. 그래서 기망이라는 게 속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무에서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는 돈을 요구했던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재산 상태랑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찰 수사를 받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이게 이제 변제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로 판단하는데 네. 변제 능력이 없이 빌리거나 요구하면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못 갚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변제 능력이 있는데 빌렸다가 나중에 못 갚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채무불이행이지 사기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망행위가 있냐 없냐가 쟁점이고요. 네. 그래서 보증금 사기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예. 하지만 이 사건의 쟁점은 전혀 좀 다른 곳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건에서 이제 임대인이 속였냐 안 속였냐가 쟁점이 돼야 되는데 네.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 사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비번을 넘겨받았는데 네. 원래 임대인이 자기 건물이잖아요. 내 건물에 내 비번을 받은 게 누군가의 재산을 뺏은 거냐. 그게 이제 쟁점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1, 2심에서는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비번을 준 것도 재물이라고 본 거고. 근데 대법원에서는 내 건물에 내 비번을 받은 거니까 이건 이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은 아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무죄가 나온 거죠. 예. 그러면 대법원이 1심과 2심과는 다르게 판단을 하였는데 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3자의 건물에서 비번을 받으면은 그게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임대인은 어쨌든 그 사기죄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네. 본인 건물에서 본인 비번을 받은 거니까 이건 이제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는 거고요. 아마 그 기망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비슷한 사안에서 그 다른 건물이었다면 인정됐을 거다. 이것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변호사님께서 앞부분에 네. 살짝 얘기는 해주셨지만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제 형사 사건의 사기죄가 인정이 안 된 거지 민사소송은 또 따로니까 민사소송을 그렇죠. 제기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죠.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 민사소송을 좀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처벌하게 할 목적이었는지 몰라도 고소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기죄는 민사소송이랑 항상 그 경계선상이 있거든요. 네. 주로 경계선상에 있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기망행위, 변제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네. 이거는 그 사람의 재산을 털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실무에서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 돈을 못 받은 사람이 민사소송을 할 때 빨리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 고소를 하기도 하는데 네. 의외로 민사로 해결하지 그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진짜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이제 고소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 사기죄 고소랑 민사소송이 변제 능력을 둘러싸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일반 분들은 사기죄인지 아니면 이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건지
굉장히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네네네.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활상 용어로 쓰는 사기랑 법률상 사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진짜 고소를 할 거면은 잘못한 무고죄를 맞고소 당할 수 있으니까 아, 꼭 민사소송은 사실 좀 러브한데 본방을 해서 나중에 판단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고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네.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는 게 좋은 거죠. 네.